여러분들 이 짤 아세요? 이 짤? 이게 뭘까요? 이거 인터넷에서 막 돌던 짤인데 여기가 이제 특정 지역입니다. 특정 지역에 공매라고 이제 경매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뭐 세금 체납하고 이래가지고 나오는 게 이제 공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공매가 이제 이렇게 동그랗게 나온 거야. 그래가지고 야 이거 봐라 전세 사기가 이 정도로 심각하다라고 하면서 막 인터넷에 돌던 짤이 있습니다. 근데 요거를 저도 이제 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될 리는 없는데라고 저도 생각이 들었는데 이게 결국에는 이제 봤더니 그냥 착각이었다. 어떤 그런 거였다라는 거죠. 뭐냐면 이제 한 건물에 229개가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 공매 나온 물건 봤거든요. 이게 한 건물이에요. 건물을 어떻게든 이제 지으려고 하다 보니까 뭐 일부 층은 오피스텔, 또 이쪽 하단은 또 도시형 생활주택, 뭐 일부는 또 아파트, 뭐 중간에는 뭐 근린생활시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건물을 이제 하나의 어떤 뭐 복합 건물 하나 지은 거죠. 근데 그거 전체가 다 나온 거예요. 229개가 나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게 다 공매로 나오니까 한 동네에 한 지점에 229개가 나오니까 어떻게 돼요? 이거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표현이 된 거죠. 근데 이제 보니까 뭔가 자극적이잖아. 그래가지고 야 전세 사기 이렇게 많다라고 이제 인터넷에 돌았던 겁니다. 뭐 이게 어찌 보면 뭐 해프닝 같은 거지만 경매가 안 늘어났느냐? 그건 아닙니다. 경매가 늘어난 건 맞아요. 그래가지고 뭐 이거 보세요. 전세 사기 주무대인 화곡동. 화곡동이 원래 서울에서 이제 빌라가 정말 많고 아파트 별로 없는 대표적인 빌라촌. 그다음에 이제 어떤 지방에서 이제 서울에 상경할 때 자연스럽게 화곡동을 가게 됩니다. 이쪽이 빌라도 많고 워낙 오래된 동네여가지고 상대적으로도 월세도 싼데 또 2호선도 있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출퇴근도 괜찮아. 그래가지고 이제 사회 초년생들, 그러니까 뭔가 잘 모르는,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이쪽에 많이 와서 살았는데 그런 분들이 지금 전세 사기 다 피해자들의 대상이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빌라 경매의 거의 36%가 화곡동 것이다. 뭐 이런 기사도 떴는데 실제로 그래서 화곡동 지도를 한번 보니까 경매가 많긴 많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다 경매로 진행되고 있는 빨간 게 경매라고 보시면 되고 뭐 준비하고 있거나 실제 진행되고 있거나 매각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쪽에 앞으로도 뭐 경매가 많이 나오긴 나오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전세 사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사실 노이로제가 걸려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전세 사기라는 게 뭔지 사실 잘 모르는 분들이 더 많아요. 그냥 전세를 못 돌려받으면 다 전세 사기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모두가 전세 사기인 거는 아닙니다. 사실 사기라는 거는 일부러 안 돌려줄 의도를 가지고 처음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이게 전세라는 게 이제 급등을 한 거죠. 몇 년 전에. 그러다 보니까 전세가 급등을 했고 자연스럽게 매매가도 같이 올라갑니다. 매매가를 이제 밀어 올리죠. 전세가 2억 5천인데 매매는 2억 6천이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그렇게 거래가 되다가 매매가 급락하기 시작했는데 전세는 2년 계약이 되다 보니까 이게 깡통 전세가 돼버린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임대인들이 나 이거 전세 어떻게 돌려주지라고 생각하면서 뭐 있는 돈이 있으면 이제 돌려주는데 대부분 이제 빌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뭐 이렇게 경제적으로 막 엄청나게 많다거나 부자인 분들은 아닌 경우들이 많다 보니까 나 못 돌려주는데 하면서 이제 아니면 이제 세입자가 안 들어오는데 하면서 이게 지금 약간 스노우볼처럼 이제 커진 게 있죠. 자, 그렇지만 사실 임차인 입장에서는 사기든 아니든 상관이 없죠. 나는 내 돈 달라는 거고 내가 너한테 2억을 맡겼으면 나 2억 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거는 뭐 당연한 논리이기 때문에 임차인 입장에서는 사기든 아니든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실제로 임차인들의 돈을 못 받는 분들도 많이 생겼고 그러다 보니까 이 빌라는 전세 얻으면 큰일 나는구나. 그리고 빌라는 지금 막 경매로 막 넘어가고 있는 와중이기 때문에 매매를 사는 게 의미가 없죠. 경매가 막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신기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나홀로 상승 중인 서울 빌라 월세 가격 해가지고 이제 이런 기사들이 있는데 서울 빌라가 지금 전세도 빠지고 매매도 빠지는데 월세만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0보다 높다는 건 뭐냐면 지금 계속 상승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상승을 하고 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 빌라는 월세만 찾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빌라를 내놓으려고 하면 주인들한테도 이제 중개사분들이 그냥 월세로 내놔라. 어떻게든 대출 받아서 아니면 뭐 돈 빌려가지고 전세 빼주고 월세 내놓으면 잘 나가는데 전세는 잘 안 맞춰진다라고 이야기들을 하는 거죠. 이 한국의 전세 문화는 사실 되게 독특하죠. 이게 뭐 외국엔 거의 없는 제도인데 임대인, 임차인, 그러니까 집주인과 세입자 둘 다 서로 이득을 보려고 하다 보니까 생긴 문화라고 보시면 됩니다. 임차인, 이 세입자는 어떻게 된 거죠? 내가 월세 내느니 차라리 그냥 전세 살면은 뭐 대출 받아서라도 좀 이자가 싸니까 월세보다 싸게 살자라는 생각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집값만 안 오르면은 나는 뭐 공짜로 거의 비용 없이 세금도 안 내고 편하게 살다가 가면 되죠. 그러니까 임차인 입장에서도 이게 유리할 수 있는 구조
구조일 수 있는 거예요. 자, 거기다가 이제 임대인, 집주인들은 뭐죠? 은행에서 돈을 빌리면은 이자를 많이 내야 되는데 전세를 맞추면은 뭐 무이자로 돈을 쓸 수도 있고 아니면 내더라도 뭐 얼마 안 내니까 이거 나도 괜찮은데? 라고 하면서 이제 전세를 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임차인, 임대인 둘 다 웃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결국에 전세가 계속 오르면 됩니다. 전세가 올라가지고 다음 임차인, 또 다음 임차인, 다시 다음 임차인으로 계속 갈아 끼면 됩니다. 그러면은 전세가 올라가니까 임차인은 다음 임차인한테 돈 받아서 나가면 되는 거고, 임대인은 그냥 은행보다 이제 싸게 돈 빌리면 되는 거고, 이게 서로 좋은 구조였단 말이죠. 근데 전세가 안 올라가니까 문제가 된 거죠. 그런데 이 와중에 안산에서 또 100억짜리 전세 사기가 또 터졌습니다. 요즘에 뭐 100억 이하는 약간 전세 사기로 취급도 안 할 수준으로 진짜 어떤 뭐 대형 전세 사기들이 막 계속 터지고 있는데, 이건 전세 사기가 맞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거 한 동이 그냥 다 경매로 지금 넘어갔더라고요. 그래서 4일 전에 안산에서 147세대가 이제 다 경매로 넘어간다라는 어떤 기사도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 무섭죠. 이 임차인 입장에서는 무언가 빌라나 오피스텔 이런 걸 전세를 얻는다는 게 상당히 무섭습니다. 이런 기사들이 계속 나오니까요. 자, 그런데 이제 이게 결국에는 시간이 지나면서 해결은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2022년 9월이죠. 이때가 빌라들의 전세 가격을 보면은 가장 피크를 찍었던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맞췄던 분들이 24년 9월이죠. 그러니까 앞으로 한 7, 8개월 지나면은 전세 만기가 됩니다. 그러면 이때 가장 비쌀 때 전세를 맞췄던 분이니까 요번에 재계약을 할 때 못 맞추거나 아니면 뭐 경매로 넘어가거나 아니면 집을 팔아가지고 돌려주거나 뭐 이런 식으로 어쨌든 해결은 되겠죠. 그러니까 경매 넘어가든지 돈을 돌려주든지 뭐 둘 중에 하나는 되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그 뒤로부터는 이제 전세가 급격하게 내려가기 시작하면서 실질적으로 이제 전세 시장에서 위기가 발생했구나라는 걸 알고 계약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그 버퍼가 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8개월 아니면 길면 뭐 1년 정도면 어쨌든 고난은 있었지만 역전세 시장은 이제 끝나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떻게든 해결은 되는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워낙 셌기 때문에 지금 그 서울의 빌라 전월세 비중을 보면은 해가 갈수록 지금 전세가 막 급감하고 있는 수준이고 월세가 급등하고 있는 수준입니다. 그만큼 지금 사람들은 빌라에서 전세를 살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오피스텔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피스텔도 보면은 매매가랑 전세가는 떨어지는데 빌라랑 똑같이 월세만 올라가고 있어요. 이게 한국부동산원에서 작년 4분기 통계를 발표를 했는데 뭐 전국적으로도 그렇고 수도권으로도 그렇고요. 서울도 그렇고 오피스텔의 월세는 지금 올라가고 있는 추세다. 한마디로 지금 사람들은 전세에서 월세로, 그러니까 오피스텔에 안 살 수는 없고 빌라에 안 살 수는 없으니까 확실하게 마음 편하게 월세 가자라고 하면서 전세 수요도 월세가 빨아먹고 있고요. 매매 수요도 월세가 지금 가져가는 그런 형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거기다가 지금 빌라랑 오피스텔의 대체제라고 할 수 있는 게 사실 그 구축 소형 아파트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작은 평수 있죠. 뭐 15평, 18평, 뭐 아니면 뭐 원룸형 아파트들도 구축들엔 많거든요. 이런 것들도 사실 이제 빌라랑 좀 이제 같이 엮이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 경기도 데이터가 있어요. 경기도에 보면은 전용 60 이하니까 뭐 사실 뭐 25평형까지도 포함인데, 여기 보면 전월세 거래량 중에서 월세가 많이 늘어나고 있더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아예 월세를 선택해서 빌라나 오피스텔로 가는 분들도 있지만 나는 확실하게 아파트로 떠나겠다 해서 소형 아파트 쪽으로 가는 분들도 많고, 이런 분들이 돈이 좀 적다 보니까 아예 월세로 아파트 얻어야지 하시는 분들도 많겠죠. 자, 거기다가 지금 전세가 어쨌든 좀 안정이 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도 있습니다. 지금 금리 인상이 종료가 된 지가 꽤 됐어요. 한국은 지금 한 7, 8번을 지금 멈춰놨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금리를 더 올리진 않겠다라는 그런 심리가 시장에 많이 있고, 미국에서 이제 금리 뭐 낮추겠다라고 얘기까지 하면서 시장 금리가 좀 많이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뭐 주담대 받으면 뭐 7%, 10% 받는다 뭐 이런 겁나는 그런 뉴스들도 많았는데 지금은 전혀 그런 게 없죠. 지금은 오히려 금리 언제 내려가지 뭐 이런 얘기들 하고 있기 때문에 전세 대출 금리도 많이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4% 뭐 초반, 뭐 3% 후반, 4% 초반 이 정도 받고 있기 때문에 예전처럼 막 전세 금리 막 폭등할 것 같아가지고 월세 가는 수요보다 이제는 어느 정도 전세 시장도 좀 안정도 됐고, 그리고 월세는 또 비싸니까 다시 전세 가자 하면서 돌아오는 사람들도 좀 늘어나는 거죠. 그래가지고 지금 빌라 오피스텔 시장이 약간 양극화가 되고 있는 게 웬만한 지역들에서는 지금 아직도 뭐 전세에 대해서 전혀 뭐 사람들이 생각
생각도 안 하고 있지만 뭐 예를 들어 서울이라든지 뭐 강남역 뭐 인근이라든지 뭐 이런 데 있죠. 그러니까 실거주하기 좋은 뭔가 그 직장인들이 좀 좋아하는 지역들 뭐 이런 데 있죠. 경기도 수도권 핵심 지역들에도 그런 데들은 이제는 전세 시장이 좀 정리가 됐기 때문에 다시 전세가 조금씩 또 올라가고 있는 분위기를 보이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월세가 많이 올랐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월세가 실제로도 많이 올랐어요. 월세 가격 지수를 보면은 이제 2020년도부터 해가지고 쭉 올랐는데 이거 보면 특징이 있습니다. 월세는 이제 횡보를 해요. 횡보를 하다가 그러니까 쭉 상승하고 또 다시 또 횡보를 하다가 상승하고 이런 약간 계단식을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월세라는 거를 준다는 게 뭐겠습니까? 기본적으로 경제력이 좋은 사람들이요. 경제력이 좋은 사람들이고 이 집을 월세를 줘도 좋고 안 주고 비워놓는다고 해가지고 내가 지금 어떤 금전적으로 아주 무리가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전세는 세입자를 못 구하면 큰일이 나는 구조지만 월세는 세입자를 못 구하면은 그냥 집을 비워놓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웬만해서는 월세를 잘 안 낮추려고 하고 가능하면 뭐 5만 원이라도 좀 올리려고 하는 게 약간 그 사람의 심리이기 때문에 횡보하거나 상승하는데 이 월세가 많이 올랐다는 거 그 말은 뭐겠습니까? 앞으로는 이 월세를 어느 정도 좀 계속 기준으로 삼고 시세가 좀 상승한 상태로 지낼 수밖에 없다. 그럼 지금 전세가 스물스물 좀 올라오고 있는데 월세는 이미 좀 올라와 있는 상태죠. 이게 예전과 좀 달라요. 예전에는 전세가 먼저 쫙 치고 올라가면은 전세를 월세로 환산하면서 1억에 얼마입니다 해가지고 월세를 거꾸로 이제 올리는 식으로 했었는데 이번에는 월세가 먼저 올라가고 야 월세가 너무 비싸다 해서 전세로 도망가니까 전세가 올라가는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근데 이제 여기서 또 문제가 있죠. 요즘에 이제 빌라 공급이 안 된다, 뭐 아파트도 안 된다고 하는데 사실 빌라는 뭐 아예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빌라는 이제 신축이 안 돼요. 그러니까 아파트가 없으면 뭐 빌라라도 가서 산다 뭐 이런 분들도 많은데 빌라는 사실 어찌 보면은 이제 서민주택의 가장 마지노선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아파트 갈 돈은 없지만 이 동네에 무조건 살아야 돼. 그러면 오피스텔이라도 가고 싶은데 오피스텔은 관리비가 비쌉니다. 그러면 어떡하지? 그래도 조금 좀 신축급의 빌라로 가자 하는 이 서민의 수요들도 많거든요. 근데 이쪽이 지금 신축이 안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냥 구축들도 월세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빌라 공급은 지금 할 수가 없는 수준인 거죠. 왜냐하면 전세 사기가 이렇게 많은데 그리고 사람들이 전세를 안 얻으려고 하는데 누가 빌라를 사가지고 분양받고 거기서 뭐 월세 주려고 하겠어요. 그럴 거면 그냥 은행에 넣어놓지. 그래서 110 대책이죠. 부동산 대책이 하나 나왔었는데 그 대책 제가 한번 설명드렸습니다. 거기 내용 보면은 한마디로 이거야. 신축 빌라나 신축 오피스텔을 분양받으시라. 그러면 주택수에서도 빼주고 최대한 혜택 드리겠습니다라고 뭐 얘기는 했는데 사람들이 지금 안 해. 이 부동산 대책 이거 어차피 나온지도 몰라. 왜냐면 지금 빌라나 오피스텔 분양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은 상황이 아니거든요. 여전히 다주택자 규제가 많고요. 그다음에 여전히 전세 사기 여파도 되게 큽니다. 그러니까 지금 누가 뭐 빌라 사가지고 다주택을 해요. 거기다 지금 오피스텔 사가지고 다음번 주택 살 때 주택수로 막 취급되고 막 이러는데 이거 안 하죠. 그러니까 여전히 규제가 많다. 여전히 전세 사기 분위기 안 좋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매수하기보다는 그 임차인들도 월세나 뭐 이런 걸 하니까 내가 사봐야 팔 수도 없고 분양가도 당연히 높죠. 요즘에 공사비 높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안 되겠는데 라고 생각들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거기다가 지금 정부에서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집값이 22년도가 이제 고점이었고 그다음에 쭉 내려갔다가 다시 좀 회복을 했습니다. 지금 정부가 통계를 내보니까 대략 한 85에서 90% 정도 왔다. 그러니까 고점 대비 한 10%에서 15% 정도까지 빠진 수준이라면은 뭐 엄청나게 폭락한 것도 아니고 또 반대로 뭐 더 빠져야 되는 수준도 아니고 반대로 여기서 회복을 시켜야 되는 수준도 아니다라고 정부는 그냥 결론을 내린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굳이 뭐 혜택을 더 주지도 않고 더 규제를 하지도 않겠다. 한마디로 지금 이제 현상 유지하겠다 정도로 지금 정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집값을 뭐 부흥을 시키려고 하는 것도 아니다 보니까 그냥 이대로 간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죠? 아까 말한 대로 지금 공사비 비싸죠. 사람들 분양 안 받죠. 그러면 이제 신규 공급이 안 되는 거는 매한가지입니다. 그러면 아파트도 신축 별로 안 생기고 빌라도 신축이 별로 안 생기면은 결국에 이제 건설업이든 경제를 좀 살려야 되겠다. 이런 얘기들을 이제 나오게 될 겁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게 되면은 정부에서도 지금까지 110 대책에서는 신축 사면 혜택 드릴게요 했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뭐 총선 전후로 해가지고 아마 정책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기존의 빌라 구축, 그다음에 오피스텔 구축들도 만약에 사면은 뭐 주택수에서 좀 빼주든지 하겠다. 그러니까 좀 사주세요라는 식으로 나올 가능성이 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빌라나 오피스텔 투자 시장이 조금 열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빌라랑 오피스텔은
지금 너무 많이 눌려 있고 그다음에 사람들의 어떤 공포심이 막 지금 지배하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뭐 경매도 많이 나오니까 사실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는 다들 좋아할 때보다는 다들 싫어하고 무서워할 때가 들어갈 때인데 이 빌라 오피스텔에 들어가고 싶어도 그러니까 저점 구간이라고 생각을 해도 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거는 무주택자들이 사는 게 아니라 다주택자들이 다들 싫어하는 물건을 내가 떠안고 대신에 나중에 이득을 보겠다라는 약간 그런 용기를 가지고 약간 깡을 가지고 사는 건데 지금 정부가 뭐 다주택을 풀어줄 생각이 전혀 없기 때문에 빌라 오피스텔 시장은 지금 박살이 나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그러면은 정부가 결국에 풀든지 아니면 계속 박살이 나 있든지 뭐 둘 중에 하나일 텐데 아무래도 정부가 풀 확률이 좀 높겠죠. 그러면 그때가 아마 저점 구간이면서 이제 어떤 투자가 시작되는 그러니까 경매도 막 그 다주택자들이 떠안아주고 그다음에 이 역전세 난 것들도 다주택자들이 막 돈으로 메꿔가면서 사는 그런 구간이 올 것 같은데 그때까지는 아직은 좀 시간이 좀 남은 것 같다. 근데 이제 지금 이제 총선이 남았죠. 총선이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럼 이제 총선 지나고 나면은 뭐 이제 정치 지형도 바뀔 것이고 그러면 아마 법적인 어떤 방향 같은 것들도 많이 바뀔 거기 때문에 그때를 좀 지켜보면서 아직은 빌라나 오피스텔은 그냥 좀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지금 뭔가 변화는 있지만 사거나 팔기는 참 힘든 상황이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